오는 10월 개최되는 세계 오순절 대회를 앞두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D-Day 전광판이 설치됐습니다.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돌입했습니다. 수도권 폭우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여기에 교회는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발판을 마련한 로버트 하디 선교사의 영적 각성 12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최근 법원이 교회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과잉 대응이 사실이라고 잇따라 판결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한국교회 연구원이 신임 이사장을 비롯한 신임원단을 구성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오늘 10월 열리는 세계 오순절 대회가 5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전광판이 설치됐습니다. 대회 개최일까지 남은 시간이 표시되는 D-Day 모니터로 본격적인 대회 카운트다운에 돌입했습니다. 김혜인 기자입니다. 제26회 세계 오순절 대회 개최일을 알리는 전광판이 24일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 로비에 설치됐습니다. 이번 세계 오순절 대회는 10월 12일부터 3일간 진행되며 전 세계 170개국에서 5천여 명의 해외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날 전광판 제막식에서 대표 대회장인 이영훈 목사는 제2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전광판을 가리고 있던 덮개를 직접 잡아당겼습니다. 이번 성의 주제가 다음 세대의 부흥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흥이 우리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부흥이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시고 이번 성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오순절 대회는 지난 1947년 스위스 취리히에서의 첫 대회를 시작으로 전 세계 오순절 교회와 단체들의 사명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3년마다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1973년, 1988년에 이어 국내에서 열리는 세 번째 대회가 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난 6월 한국 오순절 대회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1,500명의 국내 목회자, 신학자, 신학생,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 세계 오순절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당시 오순절 성령운동은 초대 교회의 영성을 오늘날 재현시키는 운동이라며 성령의 능력으로 다음 세대의 오순절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켜 나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이번 PWC 대회의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 교계 지도자들과 우리 평신도들이 모여서 우리 평화를 기원하면서 통일을 기원하고 이 오순절의 불꽃이 북한에게까지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이번 세계 오순절 대회에는 전 세계 오순절 지도자들과 교류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역 전략과 새로운 부흥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대회 마지막 날에는 경기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한반도 평화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 대성회가 개최됩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2주 전 수도권에 내린 폭우는 지하에 위치한 많은 교회들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굿TV도 피해 교회 소식을 제보받으며 현장을 다녀오기도 했는데요. 참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재난에도 교회는 정부의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살펴봤습니다. 굿TV가 앞서 취재한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교회들이 주로 피해를 봤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폭우로 교회 내부는 엉망이 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복구 작업에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선풍기와 제습기를 24시간 켜놓고 벽을 타고 떨어지는 빗물을 세숫대야로 받치는 게 전부입니다. 그나마 성도가 있는 교회들은 물에 젖은 집기를 옮기고 물을 퍼내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재난 상황처럼 피해를 입은 국민은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복구를 돕게 됩니다. 하지만 수혜를 입은 교회는 이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훈령,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요령에 따르면 침수 피해로 국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생활주택이나 주거를 겸한 건축물, 즉 소상공인에 한정됩니다.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관계자에게 문의해봤습니다.
교회는 지원금이 안 나가요. 주택이랑 소상공인들만 나가고 반지하랑은 상관없어요. 교회라서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일단 안 된다고 지침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행안부에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거시설 또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외에는 그 지원금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없으실 것 같아요. 교회로만 운영을 하시고 뭐 이제 교회 기숙사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사용을 하고 계셨으면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반지하 작은 교회들도 운영이 안 되면 생계가 어려워지는 소상공인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종교시설은 아예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피해 입은 교회 목회자들은 가뜩이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피해액 전부를 보전받지는 못하더라도 아예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더욱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생활 공간이 아니라고 종교단체라고 그것도 뭐 많은 것이 아니고 200만 원씩 이제 지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심 뭐 기대 아닌 기대를 했는데 교회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해서 지금 우리 한 3천 정도. 행안부 관계자는 다만 목회자가 교회에서 실거주하는 경우는 주택 침수로 반영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종교시설만 빠진 게 아니라 일단은 생계와 밀접한 부분들만 찾다 보니까 주택과 소상공인만 들어간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교회가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의 건물임에도 정작 운영을 책임지는 목회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고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성도 수도 급격히 줄면서 교회가 생존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120년 전 한 외국인 선교사의 회개를 시작으로 대부흥을 경험했던 한국교회를 떠올리며 다시 한번 부흥을 꿈꾸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정성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 회복을 위한 하디 영적 각성 120주년 기념대회를 선포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한국교회 부흥의 아버지로 평가되고 있는 로버트 하디 선교사의 영적 각성 120주년을 기념해 23일 학술대회와 기념대회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를 통해 감리회는 새로운 부흥운동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감리회는 코로나 팬데믹과 다음 세대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교회가 영적 위기의 순간을 맞고 있다며 하디 선교사로부터 시작된 원산 평양대 부흥운동을 기억하고 새로운 부흥운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동안 한국감리교회는 이 엄청난 영적인 유산을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처럼 묵혀두었습니다. 이제 긴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의 부흥과 성장 동력이 시들해진 영적 침체의 위기를 극복해야 할 1890년 조선에 입국한 하디 선교사는 의료 선교로 첫 사역을 펼쳤습니다. 이후 외국인 선교사들과 원산에 모여 시작한 성경 공부 모임 사경회에서 자신의 죄를 공개 자백한 하디 선교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각성을 일으키며 한국교회의 부흥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의 회개는 도화선이 돼 1903년 원산 대부흥운동을 일으켰고 4년 뒤인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이어져 한국교회의 영적 대각성운동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날 학술대회에선 이러한 하디 목사의 영성과 선교적 특징을 주목하며 그의 사역과 삶을 조명했습니다. 하디 목사님의 이러한 이성과 열정의 조화의 모습은 그분의 소그룹 활동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흥운동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분이 대부흥운동 이후에 어떤 선택을 하셨는가가 그분의 이성과 열정의 조화의 영성을 보여주고 있다. 선포식은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이 영적 위기임을 강조하며 한국교회를 회생시킬 대안으로 영적 각성운동을 선포했습니다. 감리회는 각 지방회를 통해 열리고 있는 여름성회를 하디 영적각성대회로 열길 소망한다며 한국교회의 내적 체질을 바꿔 사회에 대한 교회의 영적 권위를 회복시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명확한 증거도 없이 교회를 코로나19에 오염된 시설이라고 판단해 폐쇄 조치를 하는 것은 부당했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최근 인터콥 선교회의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터콥 선교회는 지난해 1월 BTJ 열방센터의 일시적 폐쇄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으면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한편 이 판결을 전후로 서울 지역 소속 교회들이 낸 대면 예배 금지 취소 소송에서도 법원은 교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무법인 로고스 심동섭 변호사는 법원이 잇따라 교회의 손을 들어준 것은 코로나 진원지처럼 여겨졌던 교회의 부당한 누명이 벗겨진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총회 한국교회 연구원이 지난 18일 17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신임 이사장에 영락교회 김순미 장로를 선출하는 등 신임원단을 구성했습니다. 올해 창립 7주년을 맞이한 총회 한국교회 연구원은 초대 이사장 본향교회 최영남 목사가 정년 은퇴함에 따라 명예이사장으로 추대하기로 했으며 후임 이사장의 김순미 장로, 부이사장의 치유하는 교회 김은식 목사,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 등을 선임했습니다. 한편 연구원은 오는 10월 11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신임 김순미 이사장의 취임 및 최영남 목사의 이임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부가 이달 초 서울 영등포역 쪽방촌에서 인근 노숙인과 주민들에게 생필품을 나누는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사역에는 기독교 문화단체 수상한 거리가 찬양으로 참여했습니다.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한국구세군 남서울지방 청년부가 차와 음료를 나눴고 또 다른 지역교회 청년들은 주변 쓰레기를 주우며 환경미화 활동에 나섰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장연국 사회사업실 남보라 실장 겸 배우는 봉사하다 취객 등 방해가 있으면 그만두고 싶다가도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봉사가 가장 좋은 소통 창구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은 지 24일로 30주년이 됐습니다. 1992년 수교를 맺은 이후 정치, 경제 등 각 분야에서 발전을 이루어온 양국은 2008년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관계를 격상시켜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중 갈등 격화로 여러 도전 과제들이 부각되면서 한중 관계가 변곡점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군사 안보 면에서도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고 사드를 둘러싼 한중 간 입장차도 불편한 관계를 만든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양국은 수교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 강화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더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배경으로는 지난달 6% 이상 오른 소비자 물가가 정점을 지났다고 확신할 수 없고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현재보다 더 벌어질 경우 물가 환율 등에 불리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날 한국은행은 수정 경제 전망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재 4.5%인 소비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5%대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사람에 대해 성폭력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제한 규정이 강화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온라인에서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판매 또는 전시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며 현직 공무원이 음란물 유통으로 적발될 시 퇴직 조치가 내려집니다.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자격을 얻으려면 일정 기간 국내에 머물러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 국내 체류기간 기준은 6개월 이상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기후위기로 가뭄 피해를 입은 유럽 지역이 3분의 2에 달해 500년 만에 최악일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EU 집행위원회 산하 연구 조직인 세계가뭄관 측 GDO는 보고서를 통해 유럽의 많은 지역이 올해 초부터 가뭄이 발생하며 현재까지 악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GDO는 유럽 지중해 지역에서는 가뭄으로 인한 수력 발전 감소와 산불, 흉작 등의 피해가 최소 올해 11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보다 높아집니다. 24일 일본 후생노동성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3.3% 오른 961엔, 약 9,404원으로 확정했습니다. 후생성은 저물가가 굳어진 일본에서 4개월 연속 물가가 오르자 최저임금을 2년 연속 최대폭으로 인상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내년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일본보다 216원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환율 변동으로 인해 엔화 가격이 내려갔고 한국의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이 높은 것을 역전 원인으로 뽑았습니다.
이란이 핵합의 복원을 위한 협상에서 핵물질 조사 중단과 같은 핵심 요구 사항을 추가 철회했다고 미국 CNN이 23일 보도했습니다. 이란 핵합의는 미국과 프랑스 등 6개국이 이란이 핵 개발을 포기하면 경제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시 합의를 탈퇴하고 경제 제재를 가하자 파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 철회로 이란의 핵합의 복구 조건 3가지 중 2가지가 해결돼 돌파구가 마련됐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민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해 2023년 8월 31일까지 유지한다고 24일 발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인이 북한에서 체포되거나 장기 구금될 수 있는 위험이 지속되고 있고 이는 국민의 안전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한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자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억류 사건으로 2017년 9월 처음으로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시행했고 매년 이를 1년씩 연장해 이번이 5번째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내일은 하늘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충청과 경북 북부 지방에는 또 한 차례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남부지방은 낮 기온이 다시 30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예년보다 선선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대전과 강릉 2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9도, 부산 28도, 제주는 3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교회가 코로나19의 진원지라는 오해를 받았던 건 정부나 지자체의 일방적인 조치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회는 운영에 있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는데요. 이제라도 누명이 벗겨져 다행이지만 한편으론 이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보상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침수 피해는 보상하지 않아도 증거 없이 교회를 폐쇄한 데 대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